화상관제인 홍익표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험회사의 신용대출 채권에 의해서 보험해약환급금, 잔존 해약환급금이 있는 분들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이의신청 사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생명보험회사의 신용대출 채권 보험회사는 기본적으로 약관대출, 신용대출 두 가지를 합니다. 약관대출이라는 것은 내가 보험회사한테 보험료를 붓다가 보험해약환급금, 예상해약환급금이 있습니다.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대출이 아니고 해약환급금을 미리 땡겨 쓰는 겁니다. 선급금입니다. 대법원 판례상. 그렇게 해서 이제 해약환급금을 약관대출이라고 그러죠. 속칭 약관대출을 받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약관대출이 아니라 그냥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회사도 요즘 저금리 시대니까 조금 일반 은행보다 약간 고금리로 대출을 엄청 확장을 해서 신용대출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런 채무자가 약관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해약환급금이 있는 상태에서 신용대출 채권을 채권자명부에 기재해서 파산 신청했을 때 보험회사는 불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해약환급금이 한 400만원 되는데 신용대출이 1000만원이에요. 그럼 보험을 해약해서 400만원을 갚고 600만원만 면책을 받으면 아무런 불만이 없겠는데,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신용대출은 그냥, 신용대출금은 그냥 뜯기는 거죠. 근데 채무자 입장에서도 보험을 해약을 하면 나중에 안전판이 사라지죠. 질병이라든가 사망했을 때 채무자 본인, 환자 본인 혹은 유족들의 사망 이후의 어떤 생활 안정을 위한 게 이제 보험인데, 여기에서는 상충합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는 신용대출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고 해약환급금이 있는 상태에서는 그 해약환급금이 100만원이든 5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무조건 이의를 합니다. 기계적으로. 서초동에 아예 베이스 캠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생명하고 삼성생명 에 기해서는 어떤 법무사인지 어디서 거기서 기계적으로 이의 제기를 합니다. 얼마를 받고 하는지 몰라도. 그랬을 때 관제인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냐. 이제 한번 그거에 관한 글입니다. 모 생명보험회사의 신용대출 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보험해약환급금에 대한 채무를 상계한다는 이의신청서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약관에는 파산 선고 및 개인회생 사건이 접수를 통보받을 시 채무자는 회사로부터 독촉, 통지 없어도 당연히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얘기지, 채무가 있다는 얘기지, 바로 상계의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 의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채무자는 보험을 해약하여 상계 적상의 상황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럼 보험회사는 상계 의사를 표시하면 보험회사가 받아야 될 채권과 채무자가 받아야 될 거는 해약환급금 채권이죠. 보험회사는 대출금 채권이죠. 이게 해약을 하는 순간 상계적상이 생깁니다. 상계적상은 흔히 말하면 톱니바퀴가 물리듯이 아귀가 딱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맞아야지 상계가 되는 거예요. 서로. 상계는 쉬운 말로 깐다는 얘기죠. 내가 받을 거, 너가 받을 거 서로 정산을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자, 그런데 이와 같은 해약을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보험을 해약하지 않는 행위 자체가 과연 면책불허가 사유인가? 그럼 보험회사의 이의신청은 보험 해약을 유도하기 위한 압박수단 아닌가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맞죠? 압박수단이죠. 보험 해약한 그게 무슨 1000만원, 2000만원, 기천만원 되는 것도 아니고 100만원, 200만원 하고 어떤 거는 이제 이미 소멸될 한 개는 그냥 한 4, 5만원 붙는 게 있습니다. 근데 혜택은 높아요. 암 진단했을 때 얼마 나오고, 사망했을 때 5천만원 나오고, 1억 나오고. 근데 보험회사에 해약한 거 별로 적습니다. 2, 300변이 안 돼요. 근데 신용대출은 한 1000만원 됩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그거 해약시켜서 깔라고 이의신청을 하죠.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되죠. 그죠? 안전판하고. 보험회사에서는 신용대출 해주면 안 되죠. 약관대출만 해줘야죠. 원칙적으로는. 그렇죠? 자기네가 만약에
해약 환급금에 의한 어떤 상계적상에 대한 어떤 신뢰가 있다면은 신용대출을 하면 안 되죠. 왜? 보험은 이 채무자의 어떤 최후수단이 안전판이기 때문에 파산을 한다 그래서, 파산 선고를 받는다 그래서 해약을 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더 악화될 수가 있죠. 그래서 관제인이 환가를 포기하거나 지급 이행 확약의 형태로 보험계약을 유지하면서 환가를 할 경우 보험회사로서는 방법은 없습니다. 관제인이 그냥 그 해약환급금 2, 300 있는 건 환가를 포기하면 그냥 채무자 입장에서는 신용대출은 면책받는 겁니다. 그럼 보험 해약 환가를 포기했으니까 그 보험은 유지할지 해지할지 해약할지 소멸시킬지는 채무자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파산 절차에선 관여를 안 해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500에서 1000 정도 되는 해약환급금은 채무자한테 보험을 유지하는 대신 그 해약환급금 상당, 예를 들어서 한 700만원 정도가 있다 그러면 거기서 150을 빼주고 한 500만원 정도를 파산자에다가 별도의 근원으로 지급을 이행하는 형태로 지급 이행 확약의 형태로 화해를 합니다. 그렇게 두 가지, 환가를 포기하거나 지급 이행 확약을 하면 보험은 유지가 되기 때문에 보험회사로서는 그 신용대출에 의해서 상계를 할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다. 왜? 상계는 상계 적상이 생겨야 됩니다. 아예 채무자 파산 시 해약환급이 남아있을 경우엔 신용대출에 의해 상계를 한다고 규정하더라도 수동채권, 채무가 발생하지 않아 결국 적상의 문제를 해결해야지는 한 영원히 도어 반복입니다. 그래서 상계 적상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